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예전에 한번 크게 실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음, 그 상실감 때문에 그 저한테 생긴 상처로 그런 어떤 비슷한 대상에 대한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 대상에 대한 것만 제 욕망이 사라진 줄 알고 계속 수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상처가 좀 아물면서 그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최근에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는 일단 욕망의 관찰과 그의 통찰을 통한 버림이 아니라 이걸 화를 내면서 내가 괴로움의 지혜가 생겼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반조를 한 상태고요. 근데 뭐 그렇게 반조를 한 거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제 상황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시 제가 원하는 그 가래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괴로움도 지금 동반하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바라봐야 될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것 때문에 욕망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그게 살아나더라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진다 또는 뭐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화를 싫어해서 그래서 이제 화가 이제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것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집착하고 있던 그 대상 자체가 정말 이거는 보잘것없고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걸 철저히 통찰해서 버리는 건 좀 다르겠죠, 그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되게 안 좋은 경험을 하거나 또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거나 힘든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멀어져서 지혜가 생겨서 멀어졌다기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생겨서 가까이 안 하는 이런 측면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재발될 괴로움이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그걸 멀리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둔해지면은 또 그 이제 그 두려움 같은 게 조금씩 가라앉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또 원래 그 대상에 대한 그런 가래나 그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즐기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인간의 마음에 되게 자연스러운 그 어떤 형태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항상 보면은 어떤 거에 막 좋아하다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막 짜증이 나고 막 힘들고 이러면 또 약간 멀어졌다가 또 그러다가 그게 좀 완화되면 다시 또 그거 달라붙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게 일반적인 마음 상태인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뭐, 괴로움에 이 내가 집착하는 그 대상이 정말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통찰을 함으로써 멀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지혜는 이렇게 그게 그냥 단순히 그 대상에 대해서 실망을 하거나 막 그로 인해서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또는 뜻대로 안 될까봐 두려워서 멀어지는 거하고 달리 이것 자체에 대해서 아니 이거 해봐야 나한테 크게 뭐 계속 괴로움만 불러일으키고 나한테 도움될 게 없구나 하는 걸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조금 어, 이 상황이 전혀 이제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게 전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뭐 어떤 사람들이 수행을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나 뭐가 막 변해가는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다 보면 아, 이게 모든 게 다 사라지는구나. 아, 이거 정말 너무 싫다. 이런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현상, 이런 걸 보는 것이 너무 싫어. 불편해. 이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면 이거를 염호의 지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염호의 지혜가 아니라 화를 내는 거거든요. 네. 염호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그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거는 이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철저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고 형성된 거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건 참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만족할 수 없다. 언젠가는 지금 만족해도 언젠가 또 다시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불만족스러워질 거라는 그것이 이제 어떤 괴로움이라기보다는 어떤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네. 이 현재가 괴롭다는 게 아니라 음. 이거는 언젠가는 그런 이 현재가 설사 행복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건 진짜 괴로움의 특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건 괴로움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이제 괴로움에 대한 지혜고 그거를 이해하면은 이제 마음이 여기서부터 진짜 멀어지게 되잖아요. 네. 마치 그 새의 깃털이 불가에 가면 이렇게 싹 움츠러들듯이. 네.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이 대상에 달라붙어 있던 마음이 확 멀어져서 다시는 저기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멀어지는 거. 이런 건 이제 염호의 지혜라고 하는 건데, 네. 아까 질문자가 이야기한 거는 이런 염호의 지혜라기보다는 그런 지혜까지 갔다기보다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약간 그 겪었던 그런 괴로움이 싫어서 그것이 다시 재발될까봐, 다시 반복될까봐, 그래서 좀 멀어졌다가 그 마음이 조금씩 이제 완화되고 이제 좀 상처도 약해지고 하니까 다시 또 슬슬 또 여기 또 뭔가 행복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마음이 가는 네.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느꼈던 거는 그 괴로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그 괴로움을 아는 지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거기서 제가 느꼈던 어떤 상처의 괴로운 느낌 때문에 그게 싫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피해 있었던 약간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예,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괴로움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 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지만 그렇다고 해서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고성제에 네. 대한 지혜가 생기지는 않잖아요. 네. 그건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괴로움을 유발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여기에 내가 애착을 둘 만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네. 그런 괴로움이 생기면 아이씨 힘들어 하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거죠. 네. 네. 피하는 거거나 도망가고 이렇게 되다가 조금 괜찮으면 또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갔다가 또 이게 힘들고 괴로우면 또 피했다가 이런 식의 마음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통찰을 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이니까 네. 이 조건이 바뀌면 이제 결국은 또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진리 그런 거를 이해를 하면은 정말 내가 여기에 인연 따라 내가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만남이나 대상에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괴로움을 유발할 뿐이구나 라고 이제 깊이 통찰하면 이게 소위 말해 고성제에 대한 지혜거든요. 네. 이게 형성된 것은 무엇이나 소멸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소멸되니까 현재 상태가 아무리 현재 상태가 만족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네. 언젠가는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괴로움의 지혜라고 하는 건데 그런 괴로움의 지혜가 생겨서 마음이 이렇게 멀어진 거는 이제 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니까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안전하고 또 설사 다음에 그런 게 생기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대처하면 내가 마음이 평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보통 그런 이제 그런 통찰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그런 싫어함, 실망 이런 것 때문에 멀어진 경우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화로 인해서 멀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마음이 식어졌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괴로우니까 잠시 물러났지만 또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지 않으니까 또 여가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또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또 여쭙고 싶은 게 근데 그게 꽤 오랜 시간 전에 그렇게 된 거고 수행도 이제 그때 상처를 받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었었는데
근데 분명히 그때는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그때도 뭐 수행을 계속 하면서 또 반조도 얼마 전까지도 계속 했을 거고 한데 이게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놀라웠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찰을 못한 거라고 이게 뭔가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조금 어떤 식으로 내가 진짜 반조를 해야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서 수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아니,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잘못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엔 지혜가 그렇게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난 것만 이렇게 가지고 보통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이면에 좀 숨어 있는 이제 좀 잠재 성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계속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 오히려 이제 수행이 그 좀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 네,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봐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성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사실 뿌리가 엄청 깊거든요. 이게 뿌리 깊은 건데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질문자가 옛날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이제 애착하다 실망을 했다면 이런 거는 좀 가라앉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이성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애착 같은 경우는 대상을 가리지 않거든요, 이거는. 네, 그냥 이제 마음속 깊숙이 뭔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좀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이게 또 이제 또 새로운 대상이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 또 스물스물 일어나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또 우리 번뇌의 구조적으로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이 욕망의 본질이 이제 점점 이래 보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걸 더 철저히 볼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는 건데 네, 근데 우리가 누구나 다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뭐하다 이런 말은 다 들어봤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지혜의 깊이는 또 차이가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네, 부처님 같은 정도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아라한처럼 이해하는 분도 있고 이제 막 수행을 갓 시작한 사람이 무상을 이해하는 거하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지혜가 깊어질수록 이제 좀 더 그 지혜의 깊이에 맞는 번뇌들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좀 더 깊숙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뭐 지혜가 있다기보다는 그거를 좀 더 깊이 예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이제 성장해 간다. 무상이라는 그 지혜 자체, 괴로움이라는 지혜 자체는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깊이라든가 예리함은 다르다는 거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번뇌를 보는 그 번뇌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되게 거친 게 드러났다. 이게 거치고 나면 또 그 속에 조금 더 근원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특정한 대상에 가래가 있다가 이제는 좀 본질적인 가래가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